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가 윤열의 그대에게 해정열입니다. 자, 오늘 3월 14일 두산 피어스입니다. 코드번호 336260입니다. 일단 제가 지난주 금요일이죠. 금요일에 잠깐 좀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영상을 업로드를 못 해드렸었는데, 자, 뭐 수정 공시가 하나 나왔는데 일단 그거부터 좀 체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 수정 공시 3월 11일 뭐 주식 지분 공시 저거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부산도시가스의 공급 계약 체결한 것들을 다시 공시를 한 것들인데, 이게 수정을 한 거예요. 금액이라든가 규모 그런 것들이 이전에는 비밀 유지를 하고 있었던 것들인데, 이번에 유보 기간을 일정 기간 처음에 공시를 할 때 좀 비밀 유지를 하면서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누군지 계약 금액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좀 발표를 하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최초 1년이죠, 1년. 보통 이제 1년이나 뭐 6개월, 8개월 뭐 이렇게 들기도 하는데 3월 11일에 공시를 미리 일단은 계약을 받긴 받았다. 공시를 해두긴 해야 됩니다. 하고 난 다음에 1년이라는 기간이 지난 2022년 3월에 이게 금액이 매출 대비 6% 정도 규모였고, 계약 상대는 부산 도시가스다. 근데 내용들은 이전에도 나와 있죠. 당사가 주기기를 납품하는 연료전지가 될 건데, 연료전지 나와 있죠. 10메가와트급 연료전지 발전소에 대해서 10년간 장기 유지 보수 계약을 체결하는 건으로 계약 금액이 300억이었는데 308억 원으로 수정이 됐습니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고 억 원 미만은 반올림 한 거다. 두산 연료전지 사업 부분의 매출액 분할 당사 제1기 매출액 합계로 억 원 미만에는 반올림했다. 그러니까 AS 장기 유지 보수 계약의 용역 제공을 진행을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크게 뭐 이게 좀 신규 공시로 나온 것이었다라면 좀 이제 긍정적으로 반영이 좀 됐었을 가능성들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굉장히 수주에 좀 목말라 있는 상태거든요. 수주 공시에 좀 목말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신규 공시였다라면 주가가 여기 좀 뚫어주는 긍정적인 움직임들 뭐 보여줄 수 있을 가능성들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아쉽게도 정정 공시랑 큰 영향이 없는 그런 상태로 진행이 좀 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자, 오늘 시장이 굉장히 좀 안 좋습니다. 외국인들이랑 기관이랑 매도하는 모습들 동향들 보여주고 있는데, 코스닥도 뭐 2%가량 하락을 하고 있고 코스피도 0.6% 하락을 하고 있고, 기간이 오늘 시간대별로 보면은 매수 매도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장 초반에는 매도를 하다가 장호 오장에 들어서 매수 금액을 좀 확대를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좀 기대하기 어려운 게 우리 환율. 환율도 좀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좀 돌파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초강세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환율이 좀 올라가고 달러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수급은 조금 기대하기 좀 어려운 상황들이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이 더군다나 좀 어려운 상황들인 이유가 FOMC 금리가 결정이 되는 게 아마 17일 때 회의가 이제 마무리가 되고 소식들이 좀 들려줄 겁니다. 금리에 대한 정책들이 좀 어떻게 될지 지금 좀 블랙아웃 기간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어가지고 좀 알기는 좀 어려운 상황들인데, 어 그래요. 이번 금리 인상 결정이 뭐 25바벨 포인트 25바벨 포인트라고 보고 있는 상황들이긴 한데, 뭐 일단 금리를 결정을 하고 나면 시장이 어떤 반응이 변곡적이면 어떻게 변해 보여줄지, 어떤 변화 흐름들을 보여줄지 일단 체크를 좀 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일단 제 개인적인 거기에 대한 부분들 개인적인 생각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개인적으로는 25 바벨 포인트를 인상을 결정을 하고 나면 시장에서의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확전만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점진적으로 회복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가능성들이 좀 있어요. 해가 뜨기 전에 가장 어려운 어두운 법이잖아요. 해가 뜨기 전엔 가장 어두운 법이기 때문에 그 해가 뜨기 직전이 지금 수준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좀 들어서 일단은 이런 부분들은 조금만 우리가 좀 버텨 시장을 좀 지켜봐보자, 관망을 좀 해보자,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수소법이라든가 지금 이제 대통령 당선도 됐는데, 이제 대통령 당선인이죠. 공약대로 탈원전 정책은 폐기 수준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이지만 현 정부가 추진 중이던 수산업 육성은 지속될 전망이다. 원전 수혜, 수소 수혜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수소법 개정안이 조속 처리에 대한 목소리가 높은 상황들인데, 이게 지금 통과가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기대감들이 좀 가지고 있는 상황들이다. 탈탄소 산업 구조를 전환하는 약속하며 수산업 육성을 중심으로 삼았으며
주요 투자처는 수소 생산, 액화 기술 설비. 그러니까 이번 정권에서도 이번 정부에서도 수소에 대한 투자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은 계속 반영이 좀 될 것이고 정치적인 부분들이 정권이 출범을 하고 정치적인 부분들이 좀 결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주가에도 좀 긍정적으로 반영이 좀 될 수가 있지 않겠는가.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보면 여기 이제 블루 수소, 그린 수소, 핑크 수소 이런 것들이 뭐 수소법에서 어 수소 친환경 수소로 규정을 좀 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들이 좀 주요 어, 의제겠죠 의제.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 핑크 수소라든가 그레이 수소, 뭐 부생 수소 그런 것들을 친환경 수소로 분류를 하면 안 된다, 해야 된다, 뭐 이런 쪽으로 계속 이제 논쟁이 있어가지고 수소법이 통과가 좀 안 됐던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다라고 하면 여기에 키워드가 좀 있더라고요. 내용들을 보면 재생에너지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뭐 현실에 맞게 수정을 한다라는 게 원전이겠죠. 탈원전 기조에서 이제 원전에서 부생으로 나오는 수소를 향후 수소 경제 및 수소 사회의 전환점에 있어 적극 활용하겠다라는 입장도 필요하겠다. 근데 지금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는 좀 특수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긴 있겠지만은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는 수소를 생산하기 위해서 원전이 가장 중요한 무기다라는 얘기들이 이전부터 꾸준히 나왔었던 상황들이긴 했었어요. 근데 윤석열 당선인이 생각보다 이런 쪽으로는 시장이랑 좀 잘 맞는 그런 쪽이라서 그래요. 일단 뭐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좀 들기도 합니다. 이미 국회에서 원전에서 생산되는 수소를 핑크 수소로 명명을 하고 이를 수소법 개정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문정부가 제시했던 2030 에너지 전환 정책 중 2030년도까지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20% 상향한 것도 국내 사정에 맞게 단계적으로 재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일단 핑크 수소가 수소법에 통과가 될 때 좀 긍정적으로 반영이 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들고요. 더 이상 미루기 좀 힘든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 윤 정권에서는 이런 수소법에 대한 부분들이 좀 통과가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 통과가 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휘발유 값도 급등을 하고 있고 가스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다시 이제 수산업이 주목을 좀 받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가스, 에너지, 그 원유 이런 부분들이 좀 불리하게 적용이 좀 되지 않고 있는 쪽이에요. 에너지 쪽은 지금 전망들이 좀 긍정적으로 변할 수가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수소차 인프라 부족, 수소 기술력 한계, 문제점들이 속속들이 드러나면서 수소 관련주가 좀 폭락을 했었다. 수소주의 거품이 꺼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본격적으로 다시 힘을 얻는 건 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계기로 해가지고 좀 긍정적인 당선도 윤석열 후보도 당선된 것도 호재를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 것 같으니까요. 주가도 좀 긍정적으로 61선을 돌파하는 모습들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이 좀 듭니다. 자, 이런 것들 참고를 하셔가지고 투자 판단은 여러분들이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고 저는 이제 정리를 해드리는 걸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할게요. 도움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